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 콜드체인 관련주인데요. 콜드체인이 단순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뭐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된 또 종목들이 급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제약 같은 경우 오늘 뭐 아랫꼬리도 달고 뭐 전날도 그랬고 하지만 금일 다시 약세로 밀리고 있고, 이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구간에서 버티다가 얘네도 이렇게 슬금슬금 쭉 계단식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한과학 이런 종목이 급하게 치고 올라왔죠. 물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급하게 이뤄진 데에는 이제 속보가 나왔죠.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 도입이 사실 뭐 내년 하반기로, 내일 가을로 예측이 되다가 또 여름으로 당겨졌다가 봄까지 당겨졌는데, 그것보다 이제 빠른 늦겨울 초봄 정도로 또 빨라졌어요. 이거는 코로나 피해 경기 민감주들의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로 인해서 백신 관련이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급락을 하지만 이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또 아주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는 뭐 독감 백신처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 왜 이전에 부각됐던 화이자와 관련된 온도 문제,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했는데, 금일은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화이자 2천만 회분을 선구매합니다. 라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은 2회 접종 백신입니다.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모더나,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구매했다고 해서 일단은 좋은데, 백신사들에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얘네가 또 요구하는 게 면책이죠. 부작용에 대한 면책. 부작용뿐만 아니라 뭐 광범위하다고 이렇게 또 속보가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광범위한 면책 요구 공통된 현상. 납득 어려운 건 사실. 뭐 납득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이렇게 뭐 말을 붙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이다 보니까, 팬데믹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백신사에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같은 RNA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스 메르스 때는 못 만들었던 백신이 그것도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빠르게 나온 건데, 왜냐면 코로나 우리 초기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백신 나오는데 뭐 1년 이상, 최소 1년, 되게 빨라도 1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론 중증 환자들에게 뭐 이렇게 효과가 어느 정도 뭐 있었고, 뭐 20대나 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임상을 해서 뭐 결과도 있고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을 접종을 받고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또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왜 국내에 얼마 전에 독감에서 사망자가 좀 나오던
그런 내용들처럼 또 백신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지만, 그래서 납득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면책을 요구하는 게 글로벌 그런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에서 자신이 없다는 느낌보다는 혹시나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게 딱 부작용이 딱 나왔을 때 얘네는 열심히 만들어 놓고 피해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면책 요구 자체로 뭐 투심을 악화시키는 뭐 그런 정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사를 하나 더 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다시 종목들로 넘어오면 콜드체인에 일단 대장주는 대한과학이죠. 대한과학이 있고 뭐 일신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뭐 동아소시홀딩스, 뭐 최근으로 올라왔던 뭐 종목들 뭐 에센테크나 얘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수익 챙겼던 서린바이오 이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AD칩스나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뭐 그 외에도 후발로 막 올라왔던 애들이 몇 개가 있고 한데, 일단은 대한과학 대장으로 봐야겠죠. 일단 대한과학이 이 자리에서 또 돌파를 하면서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거는 뭐 누가 대장이다 아니다 말할 거 없이 그냥 확실하게 본인이 해당 종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항상 가장 강하게 하면서 일신바이오와 가끔 이제 치고받고 했지만, 일신바이오는 아무래도 뭐 혈장치료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재 요 내용들로 이 앞 구간에 올라섰던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 갈 때 대한과학의 후발, 그러니까 약간 비벼보는 정도의 이렇게 같이 상한가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급등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과학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 2등주 정도. 얘네 종목들을 제가 보는 관점은요, 얘 사겠어요 지금? 근데 일단 뭐 재료 소멸 이런 거 없이 얘네는 이제 기대감이라고 칩시다. 당연히 이제 들어오니까 백신 구매해서 화이자는 마이너스 70, 모더나는 마이너스 20이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영하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백신이 선구매를 한다고 하니 내년에 들어오면은 얘네가 수혜를 보니까 오늘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근데 얘네 지금 살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어렵잖아요. 서린바이오 이런 애들 그나마 뭐 아랫자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좀 차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후발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살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얘네가 가려면 대한과학 이런 애들 가야 돼요. 얘네가 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더 못 간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도박이잖아. 동전 던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딩을 하고 있고, 왜 전에도 영상을 몇 번 업로드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건데, SKU입니다. SK를 봐도 되죠. 우리는 SKU를 가지고 있고요. 한 3개월, 여기에서 사서 3개월 정도 묵혀서 손실권에서 쭉 오다가 여기서 콜드체인으로 시외상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방 VI까지 가고 지금 다시 꼬리를 달고 있어요. 사실 조금 양심 없나 싶습니다. 제가 톡으로도 올려드렸지만, 대한과학이 이 자리에서 20% 뛰는 동안 이 우선주인데, 시총이 1,500억도 안 되는 이 종목이 못 가고 있는 게 조금 양심이 없나 싶은데, 그래도 SKU가 현재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올라와서 추세적인 상승과 콜드체인의 호재, 그리고 이제 뭐 대한과학 이런 애들도 뭐 백신 냉장고 뭐 이런 거 출시하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자, 한국 초저온 받을 준비 끝났다. 국내 유일
영하 70도 백신 기지 가보니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뷰라고 해서, 대표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기자가 보면 막 이렇게 갔는데, 자, 한국 정부 한 발 늦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마친 데 이어 다른 제약사들과도 막바지 협상이 한창이다. 오늘 나온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모더나, 요 내용이죠. 모더나, 화이자, 얀센, 뭐 이런 백신 계약이 나왔죠. 여기서 나왔는데, 확보전으로 뭐 국면이 바뀐 지금 생산부터 최종 접종까지 치밀한 유통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영하 70도 화이자, 영하 20도 모더나, 2에서 8도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별로 관리 온도가 제각각인 동시에 초저온의 백신을 대량으로 처리해본 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근데 이 한국 초저온이 한국 초저온의 LNG 냉열을 활용해 창고 온도를 영하 70도 이하로 유지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왜 한국 초저온 처음 그리고 SKU가 시외 상한가 간 날 국내 유일 이 얘기가 또 나왔었죠. 이거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얘기가 SK죠. 올해 8월 대표로 부임했을 때 뭐 백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SK가 투자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SK는 올해 초 한국 초저온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벨스타 슈퍼프리즈에 250억 원을 투자, 지분 20%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수소산업에 SK가 진출한다고 하면서 보통주가 지금 올라오고 SK우가 이거 우선주 테마로 그냥 요런 구간들처럼 우선주가 그냥 막 미친듯이 뛰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지금은 보통주랑 같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주가 이렇게 가고 SK우가 같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급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오늘도 뭐 상반부에 갔다가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3%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따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0만원 선까지는 얘죠.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근데 우선주다 보니까 뭐 단순히 캔들 하나로 팍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꽂힐 수도 있는데,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우선주가 급변동을 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보통주랑 같이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한번 올려놓고 저가가 올려지고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뭐 급하게 챙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요. 가능하면은 30만원 선은 보고, 당연히 이제 콜드체인으로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급등하면은 그 위까지 보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3달 묵혀놨잖아요. 3달 묵힌 그 시간이, 3-4달 묵힌 시간이 있는 만큼, 뭐, 혹여나 꺾이는데 또 뭐 이거 본다고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건 아니고, 이번에 수익은 챙길 겁니다. 챙길 건데, 목표를, 콜드체인이라는 그런 단기 급등이 나올 만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위까지 이제 기대감은 가지고 일단 기다려보는 거. 이제 콜드체인이 대한과학이 저렇게 가는 동안 SK우가 요거 올라온 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뭐 국내 유일 한국 초저온이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국내 유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이제 우선주라서 이 시총도 작고 한데 아직 좀 약해요. 그래서 아직 제 성에 차는 상승은 아닙니다. 10%도요. 10%가 제 성에 찼으면 우리 그런 수익률 아마 15% 뭐 이상 된다고 했을 때 뭐 그거 챙기고 그냥 나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차지 않아요. 지금 덜 챙겨서 뭐가 5% 10% 수익 챙기더라도 일단 최대한 추세 정도 확인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예정인 거고, 만약에 이제 콜드체인까지 제대로 터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재료 소멸은 당연히 아닌 게 이제 오는 거라서 이제
이제 백신 선구매를 했으니 이제 막 기대감이 생기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백신이 도착하고 뭐 접종이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가 갈리긴 하겠지만, 그 전에 당연히 우린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SK우를 수익 실현하는 거는 맞고, 우리가 기대하는 콜드체인까지 나온다면 이 윗구간에서 매도를 할 텐데, 그게 안 나온다면은 뭐 요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과학, 당연히 우리가 얘를 주시는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대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신바이오, 뭐 서린바이오, 동아소시홀딩스 얘네 다 같이는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리딩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SK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SK우에 집중하고, 대한과학은 이제 대장으로서 관망을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보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망을 얘기를 하자면 워낙 고가고, 이게 대한과학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에 올라 있는 거라서 제가 이 종목을 따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고가에서 물렸는데 만약에 이제 콜드체인 테마가 수그러들고 고가 나오고 끝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죽음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 지속적으로 얼마나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5,000원에서 지금 뭐 6배가 뛰었어요. 코로나 바다 이거 말고 평균 가격으로 치더라도 5,000원, 6,000원, 뭐 7,000원 이런 5,000원대잖아요. 대여섯 배가 뛰었습니다. 그 신고가인 대여섯 배 뛴 가격에서 고가를 만들고 죽게 된다면 몇 달? 이거 아니에요.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려도 또 언제 얘가 올라올지 몰라서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콜드체인 테마를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아니다. 물론 여기서 뭐 못 간다고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거 얼마나 더 보자고. 여기서 뭐 100%, 200% 더 볼 거예요? 반대로 뭐 10%만 하락해도 걱정할 거면서? 그렇게 조금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콜드체인을 늦게나마 이제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본다는 뭐 SK우를 보던지, 아니면 얘가 너무 테마가 다른 콜드체인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뭐 AD칩스 얘도 있고 한데, 이런 애들, SN테크 이런 애들만 그냥 단기 관점으로 조금 해보시는 정도. 얘네는 뭐 그냥 콜드체인으로 더 안 가면 그냥 짧게 그냥 쳐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대한과학 같은 애들은 워낙 고가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버티기도 하고, 나중에 끝나더라도 막 기간적으로 오래 걸리면서 기간 조정, 기술적, 가격 조정 같이 받으면서 쭉 흐르듯이 내려올 텐데,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되게 바닥을 칠 때일 건데, 거래량이 또 크게 터지면서 또 급락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또 대응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대한과학은 신규 매수는 조금 너무 위험하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콜드체인 관련주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